네, 자리해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세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는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MDEASM 그리고 이 외부 공격 표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EASM과 연계한 추가 보안 서비스의 데모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CSPM,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또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또 가이드를 얻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내용이 좀 눈에 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 삭제라는 부분을 굳이 좀 언급을 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트라이얼을 통해서 리소스를 생성을 했으면 무료 기간인 30일이 지나고도 계속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득이 될 텐데 왜 굳이 지금 리소스 삭제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테이블에 가이드 자료를 좀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애저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해지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과금되기 전에 서비스를 직접 해지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아마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 지금 도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라이선스, 그러니까 윈도우와 오피스와 그리고 보안 제품이 함께 패키징 되어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어 있는 그런 자료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작은 박스 하나하나가 고유의 기능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대부분이 이 M365 E3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대부분의 저희 고객 기관들, 고객사는 이 중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반의 반도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고객사 미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 도표를 열어놓고서 이미 구매하신 라이선스를 최대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객사가 여기에 있는 이 서비스들을 전부 다 사용한다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자가 날 수 있다는 비공식 예측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한국의 고객분들은 최대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M365의 경우 이 고객이 이미 구매하신 그런 제품 중에서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최대한의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효용성을 가진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EASM 외부 공격 표면 관리 서비스를 가장 효용이 좋은 트라이얼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보안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해커가 과연 우리 회사의 인터넷망에 있는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스캐닝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절차 걱정 없이 우리 회사의 공격 표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의 좀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외부 공격 표면 관리 External Attack Surface Management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외부 공격 표면 관리라는 단어, ASM 또는 EASM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개념이 등장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점차 일반화되고 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가진 외부망의 디지털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좀 없는데요.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섀도우 IT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모두 다 파악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중에서 인터넷에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자산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외부 공격 표면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더 넓어지고 또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해 드렸듯이요. 공격 표면은 나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M&A, 원격 작업, 섀도우 IT 등으로 인해서 더욱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또는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자산들은 발견되지 않고 모니터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부 자산의 위험성은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까지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툴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망에 있는 자산을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또 컨텍스트화해서 외부 공격 표면을 이제 구성하는 알려진 자산과 전체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지금 섀도우 IT의 좀 일반적인 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격자가 바깥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좀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직원이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원래는 공식 관리 도메인이 다 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이메일 주소는 딱 하나여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의성 때문에 내 이메일 주소 가지고 도메인에다가 그냥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기로 연락하세요. 아니면은 후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조차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웹사이트가 회사의 공식 패치 프로세스에서 제외될 수가 있고요. 또 이 공격자가 이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이메일 주소도 하나의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에 어떠한 정보들이 인터넷망에 노출되어 있나를 아는 것이 가장 좀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 같은 경우에는요, 조직이 외부 공격 표면 및 이제 다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가장 위험한 항목들, 그 다음으로 위험한 항목들, 그리고 아직은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항목들, 이런 것들을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서 다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자산 및 관련 취약성을 관찰해서 위험도를 지정하고 또 이 보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함께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만 보는 것은 이제 점심 막 드시고 난 시간이라서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먼저 이 프레젠테이션 끝내고서 실제 데모시연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자산을 찾아내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지금 시드 값,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값을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어떤 정보만을 딱 등록을 했냐면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허니팟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메인을 좀 여기다 등록을 했는데 www.contuso.com 이라는 회사의 대표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주소를 등록을 하게 되면요, 홈페이지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얘가 어떤 SSL 인증서가 매칭이 되어 있는지, 또 어느 IP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 또 IP가 어떤 오가니제이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서브 도메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링크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을 법한 인터넷망에 있는 IP, 도메인, 네트워크 장비 등 모든 자산들을 이 홈페이지 정보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딱 대표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 하나만 등록하면 이제부터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취약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 취약점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 CVS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뭐 포트 위험한 뭐 22번 아니면 3306 같은 외부에 오픈되어 있지 말아야 될 포트가 오픈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 요소들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표준 클라우드가 뭐 애저하고 AWS인데 어딘가 이제 승인되지 않은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마케팅 팀에서 뭐 이벤트 페이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호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는 요소들을 이렇게 인프라적인 관점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ASM의 장점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프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일에 새로 만들어질 위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쳐다봐야 될 변화 사항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라고 반드시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한 미래의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요소를 이 솔루션이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험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뭐 threat intelligence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희가 쉽게 얻기 힘든 그런 정보들을 함께 연계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쇼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들에 가서 IP 정보, 도메인 정보 확인하시면서 이게 왜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찾으실 필요 없이 이 하나의 도메인 안에서 이 페이지 안에서 모든 정보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함께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보이는 자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는 또 과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뭐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협력사의 링크 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사의 페이지지만 분명히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자산으로 레이블링 그러니까 마킹을 해두고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함께 쳐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ASM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산들이 위험하다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치 서비스를 띄워놓으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매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즉시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업데이트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 현업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네. 패치할 경우에는 의존성에 걸려서 뭐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통신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위험합니다. 당장 패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CSPM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큐리티 퍼스처 매니지먼트에서 이 IP가 바깥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내부에 있는 DB나 스토리지까지 어떻게 실제 공격의 흐름들, 패스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 CSPM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보이는 뷰와 그리고 안쪽에서 보이는 뷰를 함께 연결시켜서 실제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 자산은 지금 당장 패치해야 합니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EASM 같은 경우에는 30일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 절차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또한 디펜더 CSPM 같은 경우에도 트라이얼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번거로운 작업들을 다 생략해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애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놓고 정말 연락처만 주시면은 앞으로의 과정들을 모두 다 가이드해드리고 계정 발급해드리는 요소들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오늘 이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데모 시연을 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른 분들은 그냥 프레젠테이션 발표만 해서 이제 운영진 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저는 지금 데모한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 EASM의 그 관리 화면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등록을 해서 여기서 자산을 스캐닝할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스커버리 메뉴로 가시면요. 여기에 첫 번째로 시드 값, 가장 원시적인 값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 회사가 우드그룹 뱅크라는 저희 가상회사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이 회사의 도메인, 대표 도메인만을 입력을 했고 나머지는 후이즈 쪽에서 좀 긁어온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값은 이 대표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만 존재한다. 저희는 지금 우리의 외부망에 있는 인터넷망에 있는 자산을 스캔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작업만 합니다. 이 대표 도메인만 등록하면 그때부터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요. 48시간 이내에 실제 해커가 바라보는 그런 공격 표면을 얘가 싹 구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등록 절차가 완료가 되면요. 네, 오버뷰 메뉴를 통해서 일단 자산의 목록과 그리고 공격 표면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사항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도메인이 몇 개가 있는지, 또 호스트라든지 아니면 SSL 인증서, 또 IP 주소가 바깥에서 몇 개가 관측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CVS 분포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위험도를 가진 그런 CV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인벤토리 쪽에서는요. 확인된 모든 자산을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쿼리를 통해서 뭐 IP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그인 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공격 표면 요약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우리의 자산이 호스팅되는지, 또 CDN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은 딱 하나, 대표 도메인, 홈페이지 주소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위험도를 찾아내고요. 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오픈되지 말아야 될 그런 포트들이 무분별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보통 취약점, 보안 취약점 점검하실 때 포트가 어떻게 오픈되어 있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게 되었는데요. 보통 뭐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수행하는 취약점 점검만 가지고서는 이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정기 점검이 있는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포트가 열리거나 아니면은 포트가 열리기보다 뭐 인터넷망에 있는 자산을 아예 포트 포워딩 해가지고 내부망에 있는 자산이 바깥에 보일 수 있도록, 또는 유지보수 직원이 휴가 중에도 우리 회사의 장비를 만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들을 열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딱 시간이 끝나면 닫고 또 열었다가 닫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히스토리컬하게 남습니다. 해커도 여기에서 22번 포트를 자주 연다, 3306 포트를 자주 연다라는 것들을 다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닫혀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포트들이 우리가 사용되어 왔고 또 어떤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의 변화 사항을 모니터링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눌러보면 정말 위험한 것들 많이 보입니다. 네, 시큐어 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IP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찾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ASN, 그러니까 IP 등록자, IP 소유자가 이 홈페이지에 연관되어 있는 IP뿐만 아니라 다른 IP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중 하나를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스커버리 체인을 통해서 이 자산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고 어느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산이 맞네, 이거는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직접 우리 회사의 자산을 스캔할 수 있는지를 5분 안에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애저에 처음 접속한 가장 대표적인 그 첫 화면인데요. 이 포털에서 지금 말씀드린 EASM이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물론 이제 계정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계정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고서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서비스 가입할 때 크레딧 카드 정보 넣어라, $1 결제됩니다, 취소될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부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만 주시면은 저희 CSP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 생략하면서 계정 바로 발급해서 이 작업부터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니까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내용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ASM이라는 서비스명을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로 뜬 이 서비스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리소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이 있고 리소스를 이렇게 새로 그냥 만들게요. isec 데모, 네임은 isec 데모. 네, 그리고 리전은 굳이 뭐 이거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혹시 텍스트 잘 보이실까요? 네,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보를 넣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리소스가 보통 30초 이내에 생성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잠깐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소스 생성이 완료가 되었고 Go to 리소스, 리소스 정보를 보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우드그룹 뱅크라는 회사의 정보를 보여드렸던 화면과 익숙한 유사한 화면이 지금 펼쳐졌는데요. 아직은 정보가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www은 빼고요. 여기 시드 값에 도메인에다가 홈페이지 정보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허니팟으로 만들어 놓은 contoso.com이라는 이 대표 도메인 주소를 지금 등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를게요. 네, 그 다음에 confirm. 네,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여기 위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0일 트라이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등록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절차 다 생략해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일이 지난 뒤에 과금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저희 CSP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 전에 연락을 당연히 드리고 저희가 직접 다 삭제해 드릴게요. 절대 과금되지 않도록 삭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제로 해커가 우리 회사의 공격 표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세션을 준비했고 이러한 내용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SPM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호를 위한 이제 CSPM과 CWPP 모든 솔루션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럿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망에 드러나 있다라고 다 당장 조치해야 되고 다 당장 닫아야 되고 그러면 서비스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울까요? 예, 열어놔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실제로 해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패스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만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SPM을 이네이블 시키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몇 개만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깥에 지금 드러나 있는 그 IP가 실제로 이 NRC를 타고서 어느 VM을 통해서 어떻게 어느 계정과 어떤 키를 가지고서 어떻게 타고 들어온지를 쭉 다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어택 패스 어널리시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의 정말 전문적인 솔루션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별도의 지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네이블만 시키면 이런 것들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SPM 같은 경우에도 프리 트라이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30일 동안 어떤 자산이 위험한지 실제 그 자산 조치를
꼭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30일 동안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정말 민감한 센시티브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스토리지까지 해커가 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정을 통해서 키볼트, 그러니까 인증서라든지 어떤 키값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더 보호하고 있는 KMS 또는 키볼트 쪽까지 이렇게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EASM과 좀 접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에서 정보들을 땡겨오는 방법 중에서 네트워킹에서 IP 어드레스,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누르고요. 어떤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연계시킬 것인가 해서 이렇게 바로 EASM에서 찾은 IP들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시켜서 보여줘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뭐 복잡한 연동 작업 없이 EASM에서 찾은 우리 회사의 인터넷망에 있는 IP 정보들을 바로 가져와서 거기에서부터 연결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큐리티 보안 회사면서 AI 회사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보안 데이터의 분석과 또 대응에 있어서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AI 제품이 저희 모든 보안 제품에 지금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었고요. 네,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EASM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인터넷망에 있는 자산들이 식별이 된 상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 아까 페이지 영문으로 물론 한글로 되어 있지만 제가 데모 더미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문으로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린 모든 UI는 전부 다 한글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이 제품을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그 모든 UI들을 다 파악하고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봐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정보를 더 헌팅하기 위해서 쿼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화면은 챗 GPT와 같이 내가 진짜 궁금한 사항들을 자연어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진짜 쉽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좀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좀 뜬금없는 질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우드그룹 뱅크라는 회사의 공격 표면에 대해서 나 잘 모르니까 페이지도 잘 볼 줄 모르고 거기 들어가기도 좀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요약해서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화면에서 봤었던 내용들 일단 이렇게 쭉 긁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도메인이 이렇게 있고, 뭐 호스트가 보이고, 그 다음에 IP 주소라든지 이메일 어드레스가 이렇게 외부에서 확인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어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우리 회사 우드그룹 뱅크의 도메인 중에서 익스파이어된, 만료된 도메인이 바깥에서 확인이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줘봐. 왜냐하면 만료된 도메인은 분명히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관리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록들을 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금 AI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쪽 분야에서는 정말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보안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대응해. 뭐 스카이넷처럼 뭐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해봐 이런 용도는 아직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용도로 쓰시면 가장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 오늘 로그인한 IP가 궁금하고 이 IP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접근을 시도했었는지 좀 궁금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쿼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시스템 접근 권한도 알아야 되고 DB 스키마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궁금한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한 반나절 까먹어요. 보통 그런 거 한번 하려면 포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접속한 IP 목록 중에서 뭐 이상한 거 몇 개 뽑아봐. 그냥 자연어로 막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얘에게 다 이름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서 조금은 귀찮은 것들
또는 데이터 분석이 좀 더 필요한 것들, 아니면 연계해서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AI에게 시키면 그러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얘는 AI이기 때문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상 쓰지 않고 답변을 잘 해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드그룹뱅크.ws.라는 도메인이 익스파이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후이즈를 굳이 가지 않고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이즈에 있는 정보 땡겨와 라고 또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이 되고 있고 어떤 DNS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질문은요. 이 우드그룹 뱅크라는 곳에 매핑이 되었던 SSL 인증서 중에서 익스파이어 된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줘봐 라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SSL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관리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서브 도메인들이 좀 보여요. 지라라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테스트 SD,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보통은 테스트 서비스 데몬 또는 데브 데몬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예쁘게 네이밍을 잘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개발자나 운영 담당자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스템이에요. 해커들이 지금 근데 이거 같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들한테 이거 테스트하는 시스템이고 보안 시스템 아무것도 걸어놓지 않았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털어가세요 라는 것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시스템 운영하는 담당자들도 이제는 내가 지금 인터넷망에 오픈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해커에 의해서 관측되고 그 의미가 간파될 수 있다라고 사전에 생각을 하고서 이런 네이밍들을 좀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얘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름만으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 지금 테스트 서비스 데몬이라는 서브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알려줘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냥 들어가서 내가 전문 지식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 CV 정보들 뭐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여러 가지 정보 연계해서 여러 가지 페이지를 넘나들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저희 시간 없잖아요. 저희 이거에만 모든 리소스 다 투입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보안 그리고 데이터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보조 도구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바로 매핑이 된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냈냐면요. 보통 이제 웹페이지 정보가 저희가 보이게 되면은 저희 같은 TI 업체들은 모든 웹소스를 다 크롤링을 해요. 크롤링을 하면 적어도 이제 헤더와 후터 정보를 가지고서 여기에 엔진엑스가 돌고 있는지 아파치가 돌고 있는지는 디텍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얘들하고 몇 번 패킷을 주고받아 보면 여기에서 어떤 버전의 아파치 서비스가 돌고 있는지까지 디텍션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취약점을 뭘 가지고 있다는 너무도 쉽게 매핑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바깥에서 그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취약점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커들 모두가 다 확인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그리고 공공 데이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취약점 정보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지금 CVE가 얼마나 위험한지 CVS 스코어를 알려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8.8, 8.8, 8.0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PM을 통해서 또는 저희 이제 애저 아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진단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약점이 있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러한 위험성들을 저감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얘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돼? 어떻게 내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체인지 서버와 연계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권한에 대한 뭐 여러 가지들을 조치를 해야 돼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요 지금 CV 취약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취약점들을 매일매일의 업데이트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관리해야지라고 확인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보조도구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한 여러 가지 하나의 일련의 질문들을 전부 다 이제 프롬프트 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립트 분석을 해줘.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를 분석을 해줘.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나왔었던 URL이라든지 IP의 위험성, 레퓨테이션을 체크해줘. 이런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의 북으로 묶어놓고 다음에 재활용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쓴 프롬프트 북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이 쓴 프롬프트 북,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문 인력, 분석가들이 국가 단위의 해킹 조직을 추적하면서 사용했었던 정말 전문적인 프롬프트 북들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일단 EASM을 통해서 분석한 또 디텍팅해낸 그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읽어낼 수 있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예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좀 다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강연자님의 발표가 우선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멋진 발표 들려주신 강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장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평가 페이지에 질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첫 번째 강연이어서 어떻게 올리시는지 방법을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목걸이 출입증 뒷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촬영하셔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강연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1일차 트랙 D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강연 클라우드 보안의 첫걸음 강연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면 베스트 퀘스천으로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네, 1번으로 올려주신 분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1번으로 올려주신 분께는 뭐를 주실 건가요? 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부스가 저기 오른쪽에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입구 앞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와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어서 첫 번째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보통의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조사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헌납하시고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전부 다 생략해놨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에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정말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절대로 과금되지 않도록 저희가 리소스 다 삭제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인터넷망의 자산들을 해커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올리고 계신 분 있나요? 아니면 강연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리고 계신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첫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